오라클도 넷플릭스도 삼성도 뭐 다 너무 좋은 회사다. 근데 픽사는 정말 최고의 회사라고 했잖아요.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에서는 자세와 태도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수상을 하신 다음 날에도 캠퍼스 와서 출근을 하십니다. 농담이 아니고 정말 모든 직원이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정말 치열한 그런 디테일함 이렇게 녹아져 있어요. 저는 민경님이 학습하는 방식이 진짜 특이했거든요. 뭐든지 새로운 걸 할 때는 그렇게 접근을 좀 하는 편이에요. 잘게 자릅니다. 그리고 그 퀘스트 하나하나를 다 정복을 하는 거예요. 퀘스트 깨듯이 도착한 곳이 픽사인 거네요.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내 주변이 다 최고야. 제가 10년 전부터 맨날 기도를 했어요. 난 세계 최고랑 같이 일하고 싶다. 근데 언니가 그 유튜브를 보고 엔데이클럽에 지원해서 언니가 딱 나타났었을 때 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6개월 동안 같이 공부를 하고 난 느꼈던 게 이걸 나만 알고 있으면 나 진짜 나쁜 년이다. 그래서 언니한테 한 번만 나와달라. 너무 부탁을 해서 초대한 그런 시간이죠. 세계 최고 픽사에서 일한다는 건 뭐예요? 떠나고 싶지 않은 거. 픽사는 출근할 때 차를 타고 가는데 픽사 하고 크게 써 있어요. 그 게이트를 통과를 하는 순간 세상이 바뀌어요. 다 너무 아름답고 이쁘고 사람들이 안 떠나요. 30년 동안 35년 동안 일한 사람이 있고, 픽사 디즈니는 10년을 일하면 토이스토리 우디 트로피를 주고 20년을 일하면 버즈 트로피를 주고 오랫동안 일한 거를 셀레브레이트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계속 하면서도 질리지 않고 지겨워하지 않고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즐겁게 일하는 그런 모습들.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에서는 오히려 더 순수하고 더 동심의 어떤 그런 마음을 찾아가는 그런 걸 보면서 여기를 떠나지고 싶지 않고 여기서 나는 은퇴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딱 했던 것 같아요. 원래 다녔던 회사가 있으셨잖아요. 거기 되게 좋은 회사잖아요. 오라클. 그 회사도 세계 최고 아니에요?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는 세계 최고죠. 왜냐면 오라클 창시자가 레리 앨리슨인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세계 최초로.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는 아무도 경쟁자가 없어요. 오라클도 넷플릭스도 삼성도 뭐 다 너무 좋은 회사다. 근데 픽사는 정말 최고의 회사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봤던 픽사는 어떤 게 최고인 거예요? 예를 들면 축구장이 있는데 축구장 잔디도 FIFA에서 쓰는 잔디를 갖다 심어놓고 미쳤어. 비치발리볼 장도 있는데 거기는 올림픽에서 쓰는 비치발리볼 모래를 깔아놓고 잔디 깎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잔디 깎는 분도 잔디를 진짜 기가 막히게 깎습니다. 자세와 태도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픽사 가면은 디렉터들도 아카데미상 다 몇 개씩 받은 사람들이 있고 필드에서 주는 상들도 받은 사람 되게 많이 있고 굉장한 사람들이 너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보여주는 그 태도 항상 궁금해하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배우려고 하고 그런 자세가 있다 보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넘버원 다 상 받고 선이 높은 동료가 있으니까 저절로 이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선이 높은 걸 어디서 느꼈냐면은 영화를 만드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초고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 영화 스토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응을 체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 피드백을 달라고 직원들한테 이제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를 보고 그 화면으로 끌려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 순간 나의 몸의 반응을 이제 적는 거죠. 이 씬에서 내가 이런 반응을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씬임에 분명하니까 킵해라. 이런 거라든지. 그럼 민경님 가기 전에는 피드백하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런 걸 몰랐어요. 영화를 보고 내가 내 몸이 그런 반응을 한다는 것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뭐 울고 웃고 그런 건 당연히 있지만 되게 작은 그런 감정의 미묘한 그런 차이들.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 몸이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하나씩 알려주는데 저는 이런 세계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 피드백을 다 받아서 수정을 하거나 그런 선이 있고 인성의 선, 진짜 아카데미상 받으신 디렉터들 있잖아요. 뭐 핏 닥터라든지 뭐 도미시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정말 맨날 캠퍼스에서 볼 수 있어요. 이분들은 아카데미상을 수상을 하신 다음 날에도 캠퍼스 와서 출근을 하십니다. 왜냐면 직원이거든요. 나랑 똑같은 직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나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무리 작은 하찮은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존중해주고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궁금해하고 그런 태도들이 선이 높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이 사람들을 좋은 영화를 만드는 디렉터로 성장시켜 주는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고, 우선 오라클에서는 피드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피드백을 해도 되게 형식적인 너 잘했어 뭐 이 정도. 제 성에는 안 찼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할 수 없는 곳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피드백이 부족했다기보다는 피드백의 퀄리티가 낮았어요. 근데 이제 픽사를 딱 오니까 일단 피드백을 어떻게 주는지부터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줄 때도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는구나, 이게 너무 느껴지고 우리 회사의 성장 그리고 이 영화의 성공을 위해서 피드백을 주는구나,
이게 있어요. 픽사는 전 직원이 이제 영화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만들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커피 하나가 이 영화를 만드는데 기여를 한다 생각을 하고 커피를 진짜 정성스럽게 만들어줘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영화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니까 원하는 거예요. 그 피드백을 나한테 해달라고. 아카데미상 받은 사람들이 왜냐면 그게 영화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지름길이거든요. 피드백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피드백의 퀄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영화는 이제 잘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영화 이제 초고를 보여줬어요. 피드백을 어떻게 하는지 안 가르쳐주고 그냥 달라고 하면 무슨 피드백을 줘야 될지 모르니까 이때 좋았다, 이때 웃었다, 그 이때라고 말하지도 못해. 그냥 전체적으로 보고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알려주면 몸에 반응을 해서 몇 분 몇 초인지 적고 이렇게 하면은 벌써 거기서부터 퀄리티가 확 차이가 나는 거죠. 스티브 잡스의 정말 치열한 그런 디테일함, 그게 이렇게 녹아져 있어요. 미술가의 정신이랑 스티브 잡스의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한 끗의 오류도 용납하지 않는 맞물려져서 시너지 효과를 낸 것 같아요. 한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 레이어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미술하는 사람들이에요. 애니메이터들이고. 그런 회사다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정말 여기 아이폰을 만드는데 이 코너에 이 라운드를 만드는데 그 각도가 몇 도여야 되는지 이거보다 1도만 더 이렇게 넓히면 그런 디테일까지도 이 사람들한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딴 데 가면 너 너무 까칠하게 군다. 픽사에 오면 오히려 사람들이 맞아. 그러면 내 1도만 더 넓혀줄게. 이렇게 되니까 픽사를 생전에 자기 놀이터라고 표현했을 만큼 편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했던 그런 공간이었다. 저는 민경님이 학습하는 방식이 진짜 특이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원래 전공하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교수님이 연습을 해오는 게 마음에 안 차신 거예요. 뭐 연습했냐고 그게 물으시는 거. 아니 시키는 거 그대로 연습해가지고 왔다고. 연습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저한테 연습 선생님을 따로 붙여주셨어요. 교수님이 따로 있고 연습생 선생님이 따로 있어? 연습을 하면 뭐가 틀린지를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건데 연습 선생님이 찍어주는 거죠. 여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나씩 뭐가 잘못된 거고 뭐가 잘하는 건지를 이제 배우는 거죠. 안 알려주면 정말 몰라요. 연습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스킬은 이렇게 터득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배우는 거죠. 선생님은 내가 무서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저는 무슨 운동을 하든 악기를 새로 배우든 무조건 선생님부터 찾아요. 선생님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드백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퀄리티 있는 피드백. 그래서 선생님의 레벨이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 어떤 레벨의 사람을 찾아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제일 인정하는 사람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비싸잖아.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잘못 배우면 그거를 고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씁니다. 처음에 제대로 배우면 돈도 세이브하고 시간도 세이브하고 노력도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 시작할 때 돈을 제대로 써야 됐던 거네요. 그래야지 돈을 안 쓰는 거네. 그게 아끼는 방법이었네. 그 교수님이 진짜 은인이네요. 완전 은사님입니다.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 교수님의. 연습 선생님이 붙여줬던 거. 뭔가 배우는 방법이 다른 것 같은데 배우는 방법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뭘 배울 때는 하나씩 퀘스트를 깨는 거예요. 제가 제일 최근에 배운 건 골프인데 첫 번째 달의 골은 내가 공을 맞춰서 자꾸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가게 하자 라든지 스윙을 들었을 때 백스윙의 폼을 완벽하게 잡아놓자. 6개월 골, 1년 골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퀘스트를 깨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피아노도 이렇게 퀘스트를 깨듯이 배우셨어요? 왜냐면 이제 뭐 8마디야. 여기에 테크닉을 내가 완벽하게 하고 싶어. 연습을 막 하는 거죠. 진짜 뭐 1시간, 2시간 연습을 하면 8마디가 완벽하게 되면 8마디를 계속 반복해서 해? 그렇죠. 근데 8마디에 뉘앙스가 있어요. 모든 것도 그렇지만 음악에는 뉘앙스가 있어서 그냥 치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해석에 맞게끔 또 쳐야 되는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막 연습만 한다고 되는 게 음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면서 연습을 딱 해서 8마디를 완벽하게 했으면 퀘스트를 끝내고 그 다음 8마디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작은 것에 집중해서 그걸 완성하고 넘어가고 하는 게 좀 몸에 좀 많이 뱄죠. 그래서 골프도 베이스 기타도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코딩도 그렇게 접근을 하고 뭐든지 새로운 걸 할 때는 그렇게 접근을 좀 하는 편이에요. 잘게 자릅니다. 그리고 그 퀘스트 하나하나를 다 정복을 하는 거예요. 퀘스트 깨듯이 도착한 곳이 픽사인 거네요.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내 주변이 다 최고야. 최고라는 단어는 한국식 단어인 거고 그쵸. 그걸 미국에서 해석하면 그건 어떤 걸까요? 픽사에 가서 느꼈던 거는 최고가 그냥 내가 1등이어서 최고가 아니라 레벨이 다른 그 우주에 들어와 있는 게 최고인 거예요. 이 영역에 있을 수 있는 게 그런 의미에서의 최고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학습이라는 건 뭘까요? 뭔가 배운다는 건 뭘까? 그랬을 때 사람 되게 어렵고 싫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언니가 유일하게 너무 재밌는 걸 알았어. 맞아요. 이게 관점 되게 달라.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그 레이어를 알았을 때 그 다음
점점 세계의 그 윗단계잖아요. 거기를 갔을 때에 느껴지는 그 희열을 제가 좀 맛봤던 것 같아요. 뭘로요? 예를 들면 8마디를 끝냈어. 그러면 그 다음 8마디 갈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한국을 다칠 수 있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를 완벽하게 끝냈을 때 나한테 주는 성취감, 희열. 8마디를 아는 것에 대한 그 희열이 있었던 거네요. 이게 완벽하게 내가 뭔가를 해냈다. 그럼 언니 무언가를 안다는 건 뭘까요? 와, 이거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안다는 거. 무언가를 안다는 거에는 끝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카데미 상을 몇 개나 타야 우리는 영화에 대해서 완전히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거는 과정인 것 같고, 그리고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게 뭔지 더 알게 되잖아요. 그게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아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그냥 피아노 시키면 뭐가 틀린지 모르잖아요. 그건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틀렸어 하고 알려주면은 아는 거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모른다는 거를 더 많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는지 아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교만을 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죠. 언니는 항상 뭔가 되게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되게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을 찾아서 퀘스트를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깨야 되는 게 뭐지? 근데 이게 좀 저랑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냥 궁금해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근데 언니는 궁금한 것에 대해서 퀘스트를 찾은 거죠. 어떤 선생님이라고 하는 도우미를 통해서 계속 호기심을 연습한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게 있으면 끝그림이 먼저 보여요. 뭐 예를 들면 골프를 연습해가지고 나의 끝그림은 골프장에서 똑바로 치면서 80대를 치겠다. 그게 목표라고 치면 그 끝그림을 그려놓고 가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거를 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잘게 쪼개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를 쫙 쪼개가지고 단계별로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씩 가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해서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희열을 느끼면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게. 인생의 끝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한 끝그림만 그리면서 계속 미지의 세계로 맞아요. 가는 거네요. 맞아요. 이 퀘스트 깨면 그 다음 뭐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인 거네. 제 생각에는 궁금증은 계속 궁금해하는 사람한테 더 궁금할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안다는 게 내가 모르는 거가 뭔지를 아는 게 안다고 했잖아요. 내가 모르는 것이 나의 미지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훨씬 많아지니까 계속 정복하고 싶은 것, 알아가고 싶은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선물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내가 아는 게 뭐지? 원하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이거 원하나?가 아니더라도 일단 해보면 알게 되잖아요.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였구나?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나한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 미지의 세계가 선물처럼 나한테 이렇게 찾아오면 어느 날 열었는데 픽사야. 그렇지. 최고의 동료들이 가득해. 그러니까 우리도 갈 수 있는 거네? 그럼요. 난 그거 진짜 믿어요. 그럼요. 나 이게 계속 얘기 들으면서 소름 돋고 이랬었던 게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픽사 얘기를 들려줄 수만 있어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콜럼버스가 어디 갔더니 뭐가 있더라, 인도에 갔더니 코끼리가 있더라 라고 하는 그 상상했었던 그 글자가 상상하는 거거든요. 코끼리를 봤던 사람이 코끼리 얘기를 해줬었던 거 더듬더듬 거리면서 만드는 그런 거라서 오늘 얘기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누가 들었을 때.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에도 막 이렇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이랑 우리랑 다른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원하는 게 다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원하는 게 일단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다른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우주가. 어떤 사람은 그냥 원하는 게 나는 내일 김치찌개 먹고 싶어. 물론 당연히 뭐 소소한 행복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화성도 가고 싶고 테슬라도 하고 싶고 트위터도 하고 싶고 정부도 손대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원하는 것들, 욕망이랑 나의 욕망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호기심의 차이, 궁금증의 차이,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다 구현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정말 원하기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사람은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못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골프를 선생님한테 레슨을 안 받는 이유는 내가 그거를 그만큼 원하지 않아서예요. 내 폼이 별로 안 좋아도 공만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오케이. 아니면 그냥 스크린에서 공 때리는 게 그냥 재밌으니까 나는 재미로 오케이. 그러니까 안 원하는 거죠. 그 레벨을 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함이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거지 내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안목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안목은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목은 그냥 어떤 퀘스트를 깨면 나한테 선물이 레벨마다 주어지잖아요. 그 선물들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게
게 안목이라고 생각을 오늘 하거든요. 딱 열었더니 안목이 있는 거네. 있는 거예요. 중간 보스를 깼더니 안목이 딱 있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안목을 내가 막 억지로 만들어 가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안목이 아니라 내가 궁금한 것을 계속해서 찾고 공부하고 학습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안목이다. 나한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게 안목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건가요? 왜냐면 다시 또 8마디로 돌아가자면 모르는 부분을 알고 고쳤을 때 이게 좋은 것이다 라고 아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게 안목이에요. 뭐가 나쁜지를 알아야 좋은 걸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좋은 음이 뭔지 알고 좋은 음악이 뭔지 알게 되고 좋은 연주가 뭔지 알게 돼서 연주회를 들어가면 이거는 좋은 연주다 안 좋은 연주다가 딱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근데 틀린 게 뭔지 나쁜 게 뭔지 모르면 이 연주가 나쁜 연주인지 좋은 연주인지 몰라요. 그게 안목인 거죠. 오늘 대화에서 내가 좋았던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는 친구한테 언니한테 받은 픽사 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를 한 명을 선물로 줄게. 와. 아,